이곳은 연천군 정고급에 있는 정고급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폭포가 있다고 하여 두 군데의 폭포를 라이딩해서 가보기 위해 멀 연천까지 와봤습니다. 자전거를 세팅하고 옷을 갈아입어 봅니다. 본격적으로 폭포 투어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는 자전거 도로보다는 공도길을 타는 구간이 많습니다. 코스를 계획할 때 지도를 보면서 차가 빠르게 달리는 구간은 최대한 피해가는 길로 코스를 짜보았습니다. 코스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고급 행정복지센터를 향해 올라갑니다. 복지센터는 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서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복지센터 옆에 샛길을 통해 공원을 가로질러 갑니다. 공원을 벗어나면 바로 회전교차로가 나오고 이곳에서 12시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공도주행 시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날은 올해 들어 날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구름은 두둥실 흐르고 바람도 시원해서 자전거 타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꺾으니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연천과 포천 쪽은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꽤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의 끝에 도착하면 우측 마을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시골 마을이 정감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쭉 펼쳐진 길로 진입했는데 이 길의 오른편에 수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보았었는데 아마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시설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다시 공도로 진입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작은 나무 아래에서 새참을 드시는 어르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다 보면 굴다리가 나오고 굴다리를 지나 좌측으로 갑니다. 그동안도 한적했던 도로는 더 한적해지고 심지어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운힐이 나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멋진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약간의 오르막이 있긴 했지만 그다지 어려운 어필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길 사이에 난 공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길도 좋고 차도 없어서 모처럼 신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스를 계획할 때 사실 제인폭포와 노동당사를 가려고 했는데 노동당사가 올해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쩌다 보니 폭포 투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고 난 후에 생각하니 코스 길이가 적당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차가 없고 길이 좋아서 속도가 잘 나는 편인데 이럴 때 특히 바닥에 돌이나 요철이 있지 않은지 잘 살피고 코너 구간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우측에 하천이 흐르는 풍경이 멋졌는데 초반에 달렸던 길이 풍경도 그렇고 길도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천을 따라가다 보면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쯤에서 건너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 큰 다리로 건너가야 하는 줄 알고 옆으로 난 길로 꺾어 진입하려고 들어갔지만 막혀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조금 헤매다가 다리 아래를 통과하니 앞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고 이 다리를 통해 건너가면 됩니다. 다리를 건넌 후 쭉 직진하여 회전교차로도 통과하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을 지나다 보면 제인폭포라는 이정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정표대로 좌측으로 꺾어 계속 직진하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제인폭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도 신호기에 보행자 신호 버튼이 있는 곳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인폭포에 도착할 때까지 직진만 하면 됩니다. 이 길도 대체로 한적하고 좋았는데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이어서 노면이 좋지 못하고 길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간혹 갈림길이 나오지만 이정표가 있으니 길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은 5월인데 5월 중순부터 날씨가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니 가끔씩 햇빛을 가려주어 대체로 시원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야트막한 오르막과 시원한 다운힐을 달리고 나면 제인폭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측으로 제인폭포까지 산책로가 있는데 데크길 따라 보이는 풍경도 멋지니 자전거가 아닌 자차로 관광 오실 분들은 산책로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곱게 잘 깔린 도로를 따라가는 길 옆엔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인폭포에 도착했습니다. 근처에는 푸드트럭이랑 자판기도 있어서 간식을 먹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제인폭포를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전망대와 한들다리입니다. 일단 전망대로 가서 폭포를 보기로 합니다. 전날 비가 좀 왔던 터라 폭포의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인폭포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제인은 제주꾼을 뜻하는데 옛날 이 마을에 외주를 잘 타는 사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미모가 출중했는데 새로 부임한 원님이 외줄꾼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고 이 폭포를 건너는 외주를 설치해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원님이 미리 줄을 칼로 살짝 잘라놓아 외줄 타는 사내는 줄을 타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고 그 아내도 자결해 그들의 넋을 기리고자 제인폭포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제인폭포 뒤편으로 갈 수 있는 데크길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선녀탕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꽤 수심이 깊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선녀들도 수영을 매우 잘했을 물이 굉장히 맑아서 아름다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잠깐 산책로를 따라 가보았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한탄강의 풍경이 멋있었습니다. 왔던 길을 조금 되돌아가다가 좌측으로 빠져 오늘의 두 번째 폭포인 비둘기낭 폭포로 갈 예정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포천에 있기 때문에 이정표의 포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입하니 아까 처음 출발할 때 보았던 수로가 이곳에서도 보였습니다. 이쪽 길도 평일이라 그런지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얕은 오르막이 있지만 이곳도 어려운 길은 없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를 가기 전에 배도 고프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가는 길에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코스는 대체로 시골 마을이 많아 식당이 많이 있는 곳은 없지만 서로 멀지 않은 곳마다 군데군데 식당과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만 가리지 않는다면 보급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처럼 이렇다 할 오르막은 없고 오로지 내려가기만 하는 다운힐이 많아 달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비둘기낭 폭포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당이 바로 우측 도로변에 있어서 저는 우측으로 일단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건너편에 돼지국밥집이 하나 있고 오늘 이곳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 먹을 땐 몰랐는데 촬영한 영상을 보니 뒤에 배우 정준호 님도 식사를 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의 독특한 점은 국밥에 나오는 밥을 돌솥밥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강황가루가 들어간 돌솥밥을 줍니다. 모처럼 장거리 라이딩이니 저는 돌솥밥으로 플렉스 해봅니다. 능숙하게 돌솥에서 밥을 퍼 뜨거! 캔 음료도 1,000원에 팔고 계셔서 음료수 보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의점 말고 이곳에서 식사 후 음료를 사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 매우 뜨거우니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돌솥이 워낙 뜨거우니 찬물을 부어도 문제 없습니다. 한 톨도 남김없이 돌솥을 긁어 물에 빠뜨려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밥 맛을 보기로 합니다. 국물 맛도 합격이고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비주얼도 합격입니다. 옆에 물을 부어 놓은 돌솥은 끓어 넘치고 난리도 아니라 뚜껑을 살짝 열어 놓았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 깻잎 양념이 정말 맛있고 향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 깻잎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을 때 건더기를 먼저 건져 먹고 나중에 밥을 말아서 먹는 편입니다. 참고로 되돌아가는 길에 식당 앞을 다시 지났는데 그때는 가게 문을 닫아서 혹시나 방문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연천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고추 하나가 나왔길래 남기기도 그래서 일단 매운지 안 매운지 냄새를 맡아봅니다. 크게 매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맵지는 않았고 콧물이 어찌나 나는지 코에서 폭포가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돌솥까지 싹싹 긁어 먹으며 돼지국밥과 명승부는 승리로 끝마칩니다. 다시 아까 삼거리에서 좌측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쪽 길부터 비둘기낭 폭포로 가기 전에 부득이하게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이 빠른 길을 타야 하는데 가볍게 라이딩 하실 분들은 무리하게 비둘기낭까지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코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였지만 갓길도 꽤 넓은 편이라 뒤에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살짝 피해가기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도 라이딩에서는 차가 뒤에서 추돌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몸을 좀 사려서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꺾어지는 길 없이 쭉 달리다 보면 굴다리를 지나게 되고 굴다리를 지나 좌측으로 꺾어 올라가면 교차로가 나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으로가 다운힐을 신나게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올라와야 되지만 나중 일은 나중에 나에게 맡기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 줍니다. 그렇게 다운힐을 내려와 다리를 건너는데 풍경이 멋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비가 온 탓에 강물은 좀 흙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포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길부터는 군 관련 차들이 많고 대규모 건설 현장도 있어서 심심치 않게 중장비가 이동하기도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달리다 보면 마을 어르신께서 밭일을 하고 계신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정겹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달리다 보면 이정표의 포천, 문천 덕면으로 가야 하는데 이 구간이 오늘 코스 중 가장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거리 자체는 1km 남짓이지만 달리는 차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가다 보면 교차로가 나오고 이곳에서 길을 건너 옆길로 빠집니다. 지금 달리는 길로 계속 달리면 더 빠르긴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 최대한 안전한 길로 우회해서 가려고 코스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적하고 조용한 길로 빠져 달리다 보면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비록 노면이 많이 손상되어 달리기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로 이 길을 달려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 같아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운힐이 나오는 경우에는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었던 식당까지는 무조건 피할 수 없이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야 하는 코스들입니다.
이 길은 덤프트럭이 특히 많은 구간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일이라 덤프트럭이 더 많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주말에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슬슬 비둘기낭 폭포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100km씩 장거리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면 체감상으로 더욱 이 코스가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저도 지도를 보면서 라이딩했지만 생각보다 금방금방 도착하는 느낌이라 수월하다고 생각했던 그때, 저 멀리 착시 현상인가 싶은데 어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우. 일단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고 다리가 뭉치지 않아도 가볍게 기어를 털어줍니다. 멀리 보이는 산의 높이와 능선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 어필 같아 보이진 않지만 워낙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살살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경사도 표지판은 10%라고 써있지만 순진하게 그런 표지 따위는 믿지 않기로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허벅지가 털릴 것 같아 뒤에 차가 오는지 보면서 살살 와리가리를 해줍니다. 야이씨, 뱃살. 뱃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필 시 허벅지가 뱃살에 닿으면 뱃살이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뱃살이 좀 있다고 어필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페달링 시 뱃살로 허벅지를 튕겨내면서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있는 힘껏 배로 허벅지를 튕겨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깔딱고개를 넘고 보상인 듯 버린 듯 주어지는 다운힐을 신나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운힐을 내려오고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비둘기낭 폭포가 있는 한탄 임진강 지질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날개를 펼친 비둘기를 상징하는 듯 보이는 구조물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공원 안에서는 딱히 자전거 탑승 금지 표시는 없어서 살살 타며 비둘기낭 폭포를 향해 갑니다. 멀리서부터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각또각 말발굽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드디어 비둘기낭 폭포를 마주합니다. 물줄기는 작은 편이었지만 폭포를 둘러싸듯 둥그렇게 깎아진 절벽이 멋있었습니다. 비둘기낭이란 이름은 주변 지형이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비둘기낭 폭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은 예전부터 양비둘기가 폭포 주변의 동굴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여 비둘기낭이라 불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폭포 구경을 마치고 공원을 둘러보던 중 한탄강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흔들다리 같은 것도 보입니다. 돌계단 작품 같은 것도 보았는데 이거 보고 출발하려다 바닥의 흙과 멍석에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 글바링을 할 뻔했지만 다행히 위기를 넘기고 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렇지 않게 재빨리 출발해줍니다. 오늘 목표로 했던 제인폭포와 비둘기낭 폭포를 보았으니 이제 처음 출발했던 공영주차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넘어왔던 깔딱고개를 다시 올라갑니다. 표지판의 경사도는 아까 올라올 때보다 지금 반대편 이 방향이 더 가파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경사도는 지금 이쪽에서 가는 방향이 훨씬 수월합니다. 어필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꾸역꾸역 오르면서 깔딱깔딱 하다 보면 어느새 깔딱고개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크게 걱정할 만큼의 오르막은 없으니 부담을 좀 내려놓고 달리기로 합니다. 주변에 산이나 절벽이 있는 곳을 달리게 될 경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노면이 좋아도 간혹 어디선가 굴러 들어오거나 공사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돌들이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에 튕겨 자전거로 굴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앞바퀴 쪽이 아닌 크랭크 쪽으로 큰 돌 하나가 부딪혀 튕겨져 나갔었는데, 자칫 앞바퀴로 돌이 굴러 들어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고 끔찍했습니다. 좀 전에 짧긴 했지만 자동차 고속화 구간도 조심스럽게 통과해줍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었던 국밥집 앞까지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얼핏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라이딩한 얼굴이지만 놀랍게도 3시간 정도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뒷주머니는 항상 무겁게 다니는 편인데 영상 촬영 때문에 보조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지가 뒤쪽으로 쳐져 유독 배가 더 나와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다시 힘차게 달려봅니다. 돌아가는 길은 전곡 시내를 조금 가로질러 가야 해서 차량 통행은 그 전보다 많고 신호도 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집까지 복귀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는 꼭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어도 바람을 쐬러 드라이브 가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풍경이 조금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폭포이면서 제법 멋스러운 폭포들이라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직후에 오시면 시원한 물줄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터널만 지나면 아까 출발했던 주차장이 나옵니다. 모처럼 한적한 공도를 즐길 수 있어 좋았고, 평소와는 다른 수많은 풍경과 폭포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의 거리는 65km, 라이딩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